오늘 다뤄야 될 주제가 되게 많아서 그런데 제가 방금 그 장동혁 대표랑 김장겸 의원이 주관하는 입틀막 방지하는 서명식 전달식에 다녀왔거든요. 많은 청년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 주셨는데 굉장히 든든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국민 입틀막법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부터 헌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위임장을 받는 것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거의 10,000명 가까운 분들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통상의 그 어떤 탄원서와는 달리 주민번호는 끝까지 잘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소는 그 돈까지만 쓰시면 되고, 결국은 우리가 신한순 변호사한테 이 국민 입틀막법 헌법소송을 위임하는 위임장이거든요. 위임하는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의무사항이 없어요. 비용도 들지 않고 실질적으로 또 뭐 우편물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DM을 보내주시거나 하면 소송 상황은 제가 수시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위임장 서명 완료했다는 글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 거 관련해서 공유해 주신 거 타고 들어가면은 바로바로 할 수가 있고, 주소도 쓰셨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거를 어디 딴 데 공유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그때 모아서 따로 보관해서 서류로서 헌법재판소에 위임장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임장을 내는 것 뿐이지 그쪽으로 뭔가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한순 변호사가 우리를 대표해서 통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휴대전화 번호는 뺐어요. 휴대전화 번호랑 같이 일치가 되면 뭔가 또 통보가 가거나 좀 귀찮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링크에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수지 영상 논란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먼저 보시면 이것 때문에 어제부터 굉장히 열받으셨거든요. 요거 일단 좀 보고 갈게요.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지영 씨, 그래도 하나씩 처리해 보려는데요.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수지 개그맨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하는 채널인 것 같아요. 핫 이슈지라는 채널에서 이거 올렸는데, 사실상 이 조회수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자극적으로 올리면서 마치 올림픽 공원에 모인 국민들이 재선거를 외치는 것이 약간 진상민원인처럼 한 거예요. 이거 보고 진짜 열받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공인으로서. 그리고 제가 이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은 그냥 뭔가 좌파 편들고 좌파 커밍아웃 하면은 마치 무슨 대단한 의식이 있는 연예인인 것처럼 취급을 하고, 또 우파 연예인이 목소리를 내니까 그렇게 우파 연예인이 목소리를 내면 그게 마치 무슨 극우라는 식으로 몰고 가거나, 혹은 바른 말을 해도 연예인이 왜 정치색을 띄어?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SNS도 우리 자유우파가 어떻게 보면은 더 우세한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좌파들 컨텐츠는 재미가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이념에 치우쳐가지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힙하지도 않고 뭔가 지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맨날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비논리적인 글이거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내로남불이 너무 심해요. 제가 국민 입틀막법 하면서도 저는 잘 됐다 싶습니다. 제가 국민 입틀막법에 영광스럽게도 1호 피해자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보니까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김혜경한테 딸랑딸랑 하려고, 이재명한테 딸랑딸랑 하려고, 김혜경이 악수 손을 탈탈 터는 그 영상을 가지고 저와 유튜버 22명인가를 또 법적 조치를 했대요. 저는 이거야말로 한번 붙어서 박살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건방 떠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무슨 왕정입니까? 김혜경 여사가 타인의 배우자니까 여사 정도 호칭은 보통은 붙여줄 수 있지만 그 이상 본인이 무슨 여왕인가요? 과거에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우리가 안 쓰기로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사려 깊지 못했죠. 활 때문에 손이 저렸어도 악수를 하고 나서 좀 몇 초 못 참습니까? 그러니까 몽골을 우습게 한 거예요. 만약에 거기 트럼프 대통령이었으면 거기 또 잘 보이려고 또 혹은 사진에 많이 찍히니까 조심했겠죠. 근데 몽골이니까 대충 행사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거기가 개인 돈을 내고 관광을 간 거면 제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돈으로 간 거예요. 제 돈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세금 많이 내니까 제 돈도 들어가서 제 돈으로 간 그 해외 순방에 대해서 왜 몽골 관련해서 가서 좋은 이미지를 하고 와야지 왜 이렇게 결례를 하고 왔냐. 외교 결례 논란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외교 결례 명확해요.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MBC도 똑같은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는 뭔가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했는지 똑같은 영상을 올렸고 저도 같은 영상에 대해서 제가 해설을 붙인 거예요. 아 이건 외교 결례인데? 왜 근데 그게 앞에 영상까지 다 붙여줘야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 변명이 하정우가 변명했던 거랑 똑같아요. 하정우가 그때 그것 때문에 선거에서 졌잖아요. 악수하고 나서 손을 탈탈 털었단 말이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 놓고 변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 악수를 너무 수백 명이나 많이 해서 손이 저려서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활을 쏴서 손이 저리나 많이 악수를 해서 손이 저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정도의 비판을 못하는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 혹은 권력자한테 아부하는 국가. 민주당도 이거를 전략적 판단이나 전문적 판단이 엄청 모자라요. 이거를 1호 사건으로 했잖아요. 사실상 국민이 피해자인 부분에 대해서 허위 조작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명분을 좀 할 수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배우자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부하는 형태로 그 사람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인 저와 또 유튜버들까지 같이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명분이 없어요.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맨날 그 손이 안 좋으시지만 손 아파도 국민들하고 악수하시고 손 터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파도 그냥 이 정도로 해서 살짝 너무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손을 가지런히 모으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그런 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저랑 붙어줘서 고맙다. 딱 그 입틀마법의 문제점을 바로 보여준 거잖아요. 국민들이 입틀마법이 이래서 만들었구나. 이재명 공소 취소하는데 국민들이 비판 못하게 하고 이재명이나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뭐 잘못된 거 잘못했다고 지적해도 꼬투리 잡아가지고 영상 내리라고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북한도 아니고 이재명 찬양하는 영상만 틀어야 됩니까? 김혜경 여사가 뭔데요? 우리가 표를 줘가지고 5년간 위임을 했을 뿐이고 잘 못하면은 탄핵으로 내려와야지 분이 무슨 뭐 왕정이에요? 저는 그 자체가 국민 이틀마법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중에 어제 우병우 수석과의 그 후기를 얘기해달라는 그게 있었는데 오늘 주제가 많아가지고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좀 더 썰을 풀면은 잘 지내시더라고요. 건강하시고 또 저보다 얼굴이 더 좋아요. 그래서 얼굴도 좋고 재밌는 게 제 방송을 보셨나 봐요. 나는 그냥 들은 정도로 알았더니 방송을 보셨는지 상세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병우 수석이 하도 칭찬에 인색한데 제가 그때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제가 수사를 굉장히 잘하고 한번 잘한 걸 보고했더니 어렴풋이 그냥 조그만 목소리로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듣긴 들었는데
그게 환청이냐 아니냐를 놓고 그때 같이 근무했던 검사들이 막 웃으면서 우리들끼리 막 웃고 떠들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 우병우 수석 만나서 그 얘기를 좀 했더니 본인이 딱 첫 마디가 근데 네가 수사 잘한 게 있었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간 그런 스타일.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그 경북 분이시거든요. 경북 봉화가 아마 영주가 고향이신데 그게 그때 그냥 좋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속으로 칭찬할 말이 있어도 민망해서 어떻게 사람 앞에 두고 칭찬을 하냐. 그거는 나는 자기는 그래 본 적은 없다고. 다 뒤에서 좋게 얘기하고는 다녀도 앞에서 칭찬한 적은 없다고 하시고 제가 그래서 청년분들 이제 인기가 많다는 말씀을 막 해드렸어요. 근데 되게 좀 기분 좋아하시면서 제가 뭐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정치 얘기를 조금 했는데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인구가 역피라미드 모양이잖아요. 저희 40대, 50대, 특히 50대, 60대부터는 인구가 많고 우리 30대, 20대로 오면서 인구가 확 줄어들어서 그 얘기를 한참 했어요. 이게 역피라미드형인데 지금 좌파들이 온갖 복지를 계속 늘리기만 하면은 나중에 이 떠받치고 있는 이 밑에 떠받치는 20대, 30대는 도대체 자산을 어떻게 형성하며 우리가 받았던 기회를 어떻게 받을 거냐. 저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제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먼저 하셔가지고 저도 이게 사람들이 느끼는 거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다음에는 후기를 좀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좀 주제가 많아서 그래서 저한테 수고했다라고 칭찬했던 거는 제가 잘못 들은 환청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직접 칭찬을 해보는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때 너무 일을 같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환청 들은 걸로 정리가 됐고 어제 돼지고기에 좀 오랜만에 같이 소주 한잔 하면서 진짜 좋은 시간 보냈고요. 예, 뭐 여전하시고 여전히 스마트하시고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너무나 꿰뚫고 있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나 또 좌파들이 망쳐놓은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는 너무 급하게 2년, 3년 만에 혹은 우리가 자유우파가 집권하더라도 5년 만에 고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국민들과 교감하면서 계속해서 우파 정권을 계속 재창출해가면서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를 탄탄하게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기는 다음에 뭐 저도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 김에 또 다음 약속도 잡았어요. 오랜만에 너무 반갑다 보니까 좀 가을에 좀 선선해지고 나서 저녁을 또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좀 방송의 메인 테마인데요. 올림픽 공원에 우리 핸드볼 경기장 안에 투표함이 보관하고 있잖아요. 네. 그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CCTV가 다 그 투표함 보관 장소를 선관위에서는 다 비추고 있다. 안심하셔도 된다. 분명히 국민 앞에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CCTV를 막상 받아보니까 굉장히 사각지대가 많아서 사실상 투표함의 무결성이라 그럴까요? 투표함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고 투표함에 대해서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감시체계에 엄청나게 구멍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도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댓글들이 좀 많아가지고 우리 우병우 수석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리고 그 서명해 주셔서 이상철님 서명해 주셨다는 댓글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서명해 주시고 저번에 박상용 검사 탄핵 자꾸 탄핵이네. 박상용 검사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탄원서를 한번 썼었는데 그때 5만 5천 명을 모았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가능하면은 많이 받고 싶어요. 왜? 우리가 게임법에 있어서 사전검열 제도를 할 때도 20만 명이 모여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사상 최고 신기록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신기록을 갱신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여론화가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명 부분 제가 내일도 또 홍보하고 계속 한 열흘 동안은 홍보해 나갈 테니까 서명해 주시면 제가 정말로 멋지게 싸워서 국민 입퇴막법 제가 반드시 막겠습니다. 이게 명분 싸움이고 법적인 싸움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헌법재판소도 무시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오늘 서명해 주신다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미 10,000명은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린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도면 보이시죠? 이게 도면 관련된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그 생방송 라이브로 이 보관 장소를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투표함이 150호라는데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148호는 바로 붙어 있는데 148호에는 막 보셨다시피 투표 용품들 다 쓰고 버려야 되는 것들, 또 보관해야 되는 것들 굉장히 지저분하게 대충 쌓아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호와 148호는 그 중요한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고 우리 참정권의 상징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냥 그 비밀번호 누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냥 잠금장치 하나만 되어 있어요. 사실 누가 마음만 먹으면 잠금장치가 엄청나게 허접하더라고요. 근데 비밀번호는 선관위 관계자가 알고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국조특위위원들한테도 알려주질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따져 물으니까 CCTV 2대나 설치되어 있어서 그냥 잘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저는 특검이 빨리 압수수색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CCTV를 말씀을 드리면 이 CCTV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CCTV 1번. 제가 이걸로 클릭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안 보이는 게, CCTV 1번 부분이 어디를 비추는 거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떴나 모르겠는데, 떴나요? CCTV 1번이 지금 가림막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그렇지, 저기 가림막이 없으면은 바깥이 보이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지키고 있을 때 저 문들을 다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문 앞에 우리 올림픽공원에 모인 시민들이 저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건데 저 문 쪽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문에 저는 약간 쓸데없이 비추고 있는 거죠. 저 CCTV는 거기 있는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저기에서 어떻게 침입을 하겠어요. 침입하기가 어려운데 CCTV 위치 자체가 저쪽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CCTV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CCTV는 또 그 반대편을 비추고 있는데 그냥 저기가 큰 체육관이에요. 저기서 실제로 저 문이 보이면은 개표소가 있었던 체육관이거든요. 근데 저기를 비추고 있어요. 근데 역시 투표함이 보관하고 있는 그 복도와 그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는 그 문을 비추는 CCTV는 아예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도면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용접한 소리 났던 곳은 다른 곳이고요. 제가 보면은 이게 CCTV로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제가 CCTV 1하고 CCTV 2를 보여드렸잖아요. 하나는 바깥쪽을 비추고 있고 하나는 안쪽을 비추고 있어요. 근데 150호랑 148호를 들어가려면 출입 통로가 두 군데가 있어요. 출입 통로 A가 있고 출입 통로 B가 있는데 A도 문이 열려 있고 B도 문이 열려 있는데 A는 그나마 CCTV 2의 상당 부분에 걸려요.
그러니까 CCTV2가 감시를 좀 일정 부분 한다고 치고 문제는 출입 통로 B입니다. 거기에 막 제한구역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문을 그때 현장 조사 갔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문을 벌컥 열었더니 저는 당연히 잠겨 있을 줄 알았거든요. 문이 벌컥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관이 주고 나서 이게 문이 왜 열리냐, 제한구역인데. 그랬더니 그쪽은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쪽은 열쇠가 없어서 문을 잠그지를 못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158호, 150호랑 148호에 지금 투표함이 보관되는데 목록도 없어, 장부도 없어. 그게 과연 어느 투표소에서 뭐가 왔는지 개수도 정확히 아직 셀 수도 없어. 그리고 잠시 투표소에서 경찰관이 막 국민들 끌어내면서까지 투표함을 옮겼는데 그때 참관인도 없었어. 그리고 여기 개표하고 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각 정당별로 참관인이 딱 한 명만 참여하게 해줬어요. 한 명이 어떻게 다 감시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까 그 도표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여기서 출입 통로 B 부분은 뻥뻥 뚫려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은 특검이 빨리 압수수색을 해서 과연 이 투표함의 무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왜 투표함을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함부로 보관하는지, 그 책임자에 대한 책임도, 법적 책임도 물어야 되는 거고, 이 무결성이라는 거는 결함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투표함의 무결성은 뭐냐? 우리가 투표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투표함은 우리 눈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대신에 참관인이 지켜주거나 우리 대신에 CCTV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투표함도 어떻게 합니까? CCTV가 비추고 있고. 근데 왜 우리가 사전선거 제도를 폐지하자고 하느냐? 사전선거를 하는 와중에 관내 사전투표함 같은 경우에는 그 투표함을 각각의 지역별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체국에서 감시의 눈을 잠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투표했던 우편 그 투표 용지들이 우편을 통해서 각 지역구로 합산이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참관인이 제대로 따라다니면서 참관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근데 이번에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잠시 투표소에 있는 거는 참관인이 없었던 데다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CCTV의 사각지대가 있는 거는 공직선거법상의 원칙을 완전히 어긋나게 한 겁니다. 제가 출입통로 B가 열려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B가 열려 있었던 그 쇼츠 제 장면을 한번 공개를 해드릴게요. 그거 보시면은 그때 보신 분도 있지만 안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캄다운님이 우체국 택배랑 차이가 뭔가요? 라고 했는데 진짜 우체국 택배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제 충격적인 보도를 봤는데 성관이 아빠 찬스 지금 이게 아니고 성관이가 정말 제가 한번 잠깐만요. 제가 하도 쇼츠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뒷문골 뚫린 얼굴 이거다. 한번 보세요. 다 우승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이 아예 열려있더라고요. 일반 대부분 지금도 열리거든요. 현재구역은 저 테이프만 붙여놓고 있는 상황인데 저 복도를 비추는 CCTV가 없는 거예요. 제 영상은 CCTV 영상이 아니라 제가 우리 보좌진들이 그 현장에 라이브 영상 킨 거를 쇼츠로 만든 건데 저 문이 열려 있으면은 우리 투표함이 우리 참정권이 우리의 감시 체계를 벗어난 겁니까 아닙니까? 감시 체계를 벗어난 거예요. 제가 저 문 안 열어봤으면은 선관위에서 또 우겼을 거예요. CCTV 다 설치되어 있고 문 다 잠겨 있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했지만 제가 CCTV 각도도 조사하기 위해서 CCTV도 내놓으라고 하고 문도 막 벌컥벌컥 열어보니까 이 구멍이 있다는 게 딱 드러난 거죠. 이거 완전 허술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선관위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투표함에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민주당 의원들이 우르르 들어가서 여기서 재검표를 한다?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 여기서 재검표해서 뭘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그 충주시장 이동석 시장 관련돼서 개표할 때 너무 웃긴 게 맹정섭이 거기서 땡깡 피우다가 막 난리치다가 결국은 경찰관들한테 들려서 나왔는데 너무 무리한 주장도 많이 했지만 그 주장 중에 상당 부분은 본인이 막 거기서 행패 부리듯이 해서 이제 끌려 나온 거지 실제 주장 내용을 보면 저나 우리 올림픽공원에 모인 여러분들이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선관위가 힘들더라도 모든 걸 좀 투명하게 공개해라. 내 눈 벗어나지 말게 해. 이거거든요. 왜 우리 눈을 벗어나야 됩니까? 투표함이. 뭔 장난을 칠지 어떻게 알고요. 저 사전투표함 제가 밝혔잖아요. 중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로 국민들이 100% 신뢰할 수 있는 제도입니까? 100%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 언니님이 맹정섭 올공오라고 막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기 올공의 맹정섭 보시면은 환영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파 전향할 지금 분위기거든요. 근데 그 충주시의 한정에서 재검표를 하는데도 2표 차이가 새로 발생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투표하고 숫자가 다 안 맞아요. 우리가 투표용지를 어떤 투표소에 배정을 했으면 100장을 배정했으면 30장을 쓰고 70장이 남았다. 혹은 85장을 쓰고 15장이 남았다. 딱딱 계산이 맞아야 되는데 다 안 맞아요. 그리고 투표를 실제 했으면은 국민의힘의 뭐 몇 표,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몇 표가 무효표, 뭐 이러면은 그걸 합쳤을 때 딱 숫자가 맞아 떨어졌는데 또 그 숫자가 잘 안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재검표를 하면 비용은 또 재검표를 요구하는 측에서 다 내야 되는데 그게 막 5,800만 원, 6천만 원 액수가 되게 크거든요. 표가 많을수록 비용이 크게 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용은 이걸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비용 부담은 주면서 또 이거를 한번 재검표해 보면 그때마다 숫자가 다 안 맞아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CCTV를 왜 숨깁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선거인 명부 대조하자고 말씀 주셨는데 선거인 명부부터 시작해서 한 번은 정말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특검이 가서 확 뒤집어 놓고 제대로 수사하듯이 진짜 뭐 엉뚱하게 엉긴 거 없는지 지문 감식도 하고 봉인 과정도 수사하듯이 전문가들이 다 꼼꼼히 보고 그렇게 해야죠. 제가 거기서 만약에 재검표하는데 제가 들어가 있다 한들 저야 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지만 저 혼자서 어떻게 그 247만 장을 어떻게 다 감시합니까?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명당 우리가 특위위원들을 해도 20명 정도니까 한 명당 10만 장 이상을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감시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TV님이 저보고 잘생겼다 정수리만 메워주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약간 카바를 요새 좀 그래도 한참 그 박근혜 청와대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어떤 분노, 무력감 그런 거에 비하면은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 같이 뜻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도 있고 자유우파가 더 결집하고 그때에 우리가 당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메꿔졌어요. 그 댓글 중에 왜 우리는 위원장을 맡아도 서영교처럼 못하냐고 했는데 좀 우리도 좀 전략적이면서도 집요하게 싸울 필요가 있어요. 집요하게.
저기 김혜경 여사 그 외교 결례 아니라고 막 하려고 할 때 제가 명확히 기억이 나요. 윤석열 정부에서 해외 순방만 가면은 민주당이 칭찬하는 거 보셨습니까? 완전히 억까하고 그 캄보디아에 심장병 있는 어린이 그거 우리가 저 치료해 주는 것도 국가 예산 든 것도 아니거든요. 그 병원에서 우리가 공짜로 치료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걸 초청해서 한번 치료를 해줬는데 그것도 조명을 썼다, 뭐 화장을 했다, 뭐 이러면서 조명을 쓰지도 않았는데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너무 더러운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놓고 그거 다 까먹고 김혜경 여사는 무슨 성역입니까? 이재명 욕 좀 하면 안 돼요? 이재명이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든 뭐든 힘 있는 사람이라고 욕 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요번에 동해상에서 군인 안타깝게 실종됐을 때 골프 쳤는지 안 쳤는지 밝히라고 하는데 왜 대답을 못 합니까? 뭐 비공개 일정이라서 대답 못 한다? 분명히 골프를 안 쳤으면 가짜뉴스다 뭐다 해서 저 지금 고발하듯이 했겠죠. 왜 그렇게 대충 퉁치고 넘어가려고 합니까?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인가? 그때 뭐라고 했었어요?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1분 1초 단위로 다 공개하라고 하면서 아니 사람이 실종됐는데 왜 대통령 일정을 공개 못하냐? 난리를 쳤잖아요. 왜 자기는 일정을 공개를 안 해? 네. 골프 쳤노 안 쳤노 하시는데 우이님 너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골프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김혜경 여사는 활손 장면을 앞부분에 미리 안 담아줬다고 해서 저보고 가짜뉴스라고 해서 난리치고 고발하고 뭐 하는데 위에 골프 의혹은 왜 고발 안 해요? 근데 청와대 공식 입장이 뭐냐면은 비공개 일정이라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냥 모든 일정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나라를 지키다가 실종이 됐는데 그때 국군 통수권자로서 본인이 직접 출동하거나 수색 상황을 지휘해야 되는데 같은 시간대에 비공개 일정이 있고 그러면 비공개 일정이 뭐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리고 골프를 쳤다는 목격담이 나와서 그게 또 SNS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본인이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죠. 바람바다님이 비공개가 어딨노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에요. 비공개가 뭐예요? 비공개 누굴 위한 비공개인데요? 골프를 치게 비공개입니까? 아니면 골프 안 쳤으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뭐 비밀 외교 협상이 있어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 때문에 일정을 공개 못한다 이런 거면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김혜경 여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데 제가 일부러 이럴 때 법적으로 치고받을 때는 사소한 거 트집 잡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정치인으로서 정당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특정 개인을 의도적으로 무조건 억까하고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돈, 내 세금 쓰고 외국에 갔으면은 외교 참사 없이 똑바로 하라 이겁니다. 외교 결례 없이. 그런 어떤 제 싸움에 필요한 그거라서 호칭을 쓰는 거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판의 그 칼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은 그거 하시고 그리고 타인의 배우자니까 그런 정도는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성관이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제가 기사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성관이 사무총장이면 성관이의 사실상 1인자예요. 모든 수의 계약을 다 통할하고
모든 수의계약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모든 사람 자기 마음대로 뽑을 수 있고 와 진짜 저는 몰랐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검사 안 하고 선관위 직원 할 거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제가 농담 삼아 한 얘기이지만 너무너무 눈에 안 보이는 특혜가 많아요. 근데 그때 벌써 2년 가까이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근데 법정 구속을 안 했어요. 왜 안 합니까? 아니 이진관 판사는 말도 안 되는 판결문하고 막 판결문에 보면은 내용 보면 뭐뭐인 것으로 보인다. 자기 추측만 자기 일기장입니까 판결문이? 이진관은 그렇게 하면서 분명히 상급심에서 깨질 수 있는 무리한 판결을 하고 무리한 사실관계 인정을 하면서도 무조건 법정 구속하고 막 그렇게 해서 자유우파들을 탄압하면서 답정너 수사 아닙니까? 답정너 재판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선관위 사무총장이 자기 자녀를 불법 채용했는데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왜 법정 구속 안 합니까? 뭐 선관위에 뭐 저 법원장들이 선관위 위원장을 자꾸 시켜주니까 뭐 서로 짜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갈게요. 댓글 좀 보고 좀 이따가 넘어갈게요. 예. 법관이랑 선관위가 한패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이 댓글만 봐도 민심을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관예우. 손홍차님이 정관예우라고 하시는데 말 그대로 정관예우죠. 실제 지금 법관들이 각 시도 선관위원장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 왜곡죄 저는 도입할 때 반대했었는데 저는 이진관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분명히 법 왜곡죄로 수사받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에 저도 봤는데 못모인 것으로 보인다? 본인 일기장 써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안규백 얘기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안규백은 그 해명 내용 자체가 거의 자백에 가깝던데요. 그런 내용이에요. 본인의 어머니가 현역 군인들한테 밥을 너무 여러 번 해줘서 그게 문제가 됐다. 근데 밥을 해줘서 왜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장병들한테 그냥 고생한다고 바리바리 김밥 같은 거 싸다가 갖다 줬으면 미담 사례지. 이게 왜 조사 대상이거나 병적부에 들어갈 만한 안 좋은 내용이죠? 그건 뭐냐면 군인들 중에 고위직, 그러니까 안규백 근무 행태를 뭔가 감시할 수 있는 고위직들한테 밥을 해준 거 아닌가요? 난 그런 생각이 직관적으로 딱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게 일반 병사들한테 밥을 먹인 거면 왜 그게 뭔가 문제가 됐지? 그리고 퍼즐을 맞춰보면 말에 뉘앙스가 있는데 뭔가 병적부를 공개 못하는 이유는 받았다는 내용이 뭔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혹 제기를 하는 거는 아니 국방부 장관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탈영했다는 여러 가지 그 폭로가 나오고 있는데 탈영 관련돼서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병적부에 그게 공개를 하라고 하는데 절대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기사도 나왔는데 그 기사의 진위 여부는 제가 명확히 알 수 없어도 그래도 저는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병적부를 공개를 못하지? 그리고 뭔가로는 조사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밥을 해주고 밥 해줬다고 조사를 받았다는 거는 그 밥을 뇌물성으로 인식한 누군가가 있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던데요. 그러니까 뭔가 안규백 그 군에서 군 복무 관련해서 뭔가 어머니가 나서서 뒤에서 좀 잘해주라고 뭔가를 해서 조사 건수가 생겼구나 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추단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의혹들을 해소하려면 본인이 그 내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무슨 신종 엄마 찬스도 아니고 지금 국방부 장관이 엄마 얘기하는 거는 반칙 아닙니까?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되는 최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과거에 엄마 핑계 대는 거는 저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 이것도 있네. 오늘 큰일이네. 하나 볼게요. 이 김소영이라고 강북 모텔에 약물 연쇄 살인 사건이 있어요. 나 이거 너무 끔찍한 사건이어서 여기는 사이코패스를 넘어서서 여기 살인마입니다. 살인마. 그냥 남자를 유인해가지고 사귀는 것처럼 한 다음에 독극물을 먹여서 2명을 살해하고 1명은 살해 미수에 그친 사건인데 이게 공감 능력의 표현도 쓸 수가 없는 것이 그러고 나서 자기 신상이 공개돼서 내 꿈이 무너졌다. 나는 출소 후에 배달을 뛸 것이다. 여기도 사형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사형제 폐지 찬성론자라는 거는 여러 번 밝힌 바 있는데 사형제 폐지란다. 잘못 얘기했어요. 사형 집행 찬성론자. 사형제 폐지해서는 안 된다. 나는 오히려 지금처럼 사형범들이 오히려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오히려 교도소에서 막 어깨 힘 쫙 펴고 행색계나 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우리 세금으로 대우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사형제를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기가 신상공개로 자기 꿈이 무너졌다. 형기 마치면 배달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오면 우리 배달 음식 못 시켜 먹는 거예요. 이제 독극물 주입해서 배달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장윤기도 석방되면 안 되는 것이고 장윤기가 반성문 쓴다고 해가지고 사형을 선고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타인의 인생과 타인의 생명과 그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파괴한 천인공노할 범죄자한테 우리가 왜 이렇게 악마 그 자체잖아요. 우리가 왜 이거를 글쎄요.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의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 본인 가족이 피해자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본인 가족이 피해자라면 정상적인 삶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가족이야말로 평생 무기징역 이상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가족이야말로 그 트라우마랑 그 대신 느껴야 되는 죄책감이나 그 피해감이 감옥보다 한 평짜리 감옥보다 더 좁은 거예요. 그게. 근데 자기는 나와서 배달일 하면서 살고 싶다?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증거인멸도 하고 작업도 했겠어요? 남의 자식, 그 귀한 자식은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됐는데 자기 자식이라고 30대 후반 40대에 나와서 나머지 인생 그냥 자기 누리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고요. 이도현님이 못 살지 부모는 그랬는데 부모 마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바람바다님이 배달 음식에 무슨 짓 할지 모른다라고 하셨는데 사형제, 지금 사형제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집행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괜히 저는 관념적인 인권 이런 거는 이제는 범죄자의 인권은 옛날에는 진짜 뭐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체제 하에서는 야 범죄자 인권도 인권이야 라고 하던 때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는 그런 인권은 거짓 인권이라고 생각해요. 피해자의 인권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무조건 우선이에요. 다음으로는 이 부동산 문제 관련돼서 오늘 기사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것도 아실 건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죠, 여러분? 15억짜리 집을 사면서 6억의 대출을 받으면 부담금을 연간 1,200만 원씩 따로 내야 된대요. 이거 우리 청년들이나 집 없는 분들 주거 사다리 완전히 끊어놓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토론회라고 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토론할 일입니까 이게? 집값 다 올려놓고 월세 다 올려놓고 제가 하지 말라는 짓만 안 하고 제발 국민들 얘기는 뭐냐면 아 니네 능력 없으면 그냥 가만히 좀 있어라. 그냥 차라리 그냥 월급 받아먹고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지금 국민의 민심이에요. 원래 진짜 민심은 야 탄핵을 하든 뭐라도 빨리 내려와라지만 제발 국민들 좀 그만 괴롭히고 이상한 법 좀 그만 만들고 이상한 정책 좀 그만 펴라. 자기들끼리 토론회 하면서 뭐 얼마부터 세금 매겨야 됩니까 해서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학급 회의도 요새 그렇게 안 해요. 댓글에 20억인지 30억인지 50억인지 통계나 자료 하나도 안 주고 그냥 감으로 자기들끼리 지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인민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20억, 30억, 50억 정하면은 그 가격부터는 이제 세금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거면은 대선 공약 때 그렇게 하겠다고 당당히 밝혔어야지. 사기 공약 아닙니까? 부동산 세금 안 건드리겠다고 약속해가지고 펴받은 거잖아요. 거기에 속아서 이재명 찍으신 분들 제발 이제는 좀 깨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속았잖아요. 본인 속은 게 분하지도 않으세요? 응? 비트님이 28년 총선에서 싸그리 심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싸그리 심판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바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해야 되고 그리고 범죄자들 또 이재명 정부가 범죄자들이랑 짜고 국민들 탄압 안 하려면은 보안수사권도 유지해야 되고 그런 거 상당보험고님이 집틀막법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기발하시네. 입틀막법이 아니라 집을 틀어막는 법이다. 집틀막법. 너무 공감되고 너무 진짜 욕 나옵니다. 욕 나와. 그리고 개딸들도 정신 차리십시오. 어느새 아니 제가 묻고 싶어요. 이재명 찍고 막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악성 댓글 하시는 분들 먹고 살만 하세요? 저는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저희 세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고 저의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가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은행 대출 받아서 집도 살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직장생활 성실히 하고 좀 저축하면은 집도 살 수 있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세대였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처럼 환율 올리고 물가 올리고 집값 올려놓으면은 저희 세대는 괜찮습니다. 자산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이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 딸은요?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아들, 딸만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 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서민 위하는 척 더럽게 하면서 다 어떻게 보면은 애들 코 묻은 돈 빼먹을 생각 한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을 평생 그냥 나이 많은 지금 현재 혜택 누린 40, 50대 또 나중에 연금 받고 뭐 해가지고 거기를 이 젊은 청년들이 그 큰 바위를 이고 지고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집 사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정상적으로는. 물려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자기 딸 임대주택 살라니까 막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앞에서 막 나보라고 하면서 막 행패 부리고 고함 지르고 하잖아요. 왜? 자기 딸한테는 그 강남 아파트 물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은 그건 잘 먹고 잘 사는 게 보장돼 있으니까 무슨 부동산 정책 실험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냥 댓글로 그냥 달면 되는 거예요?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유시민 영상 한번 볼게요. 이 민주당 얘기로 마치려고 하는데 유시민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아, 서명 완료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너무 많네요. 이거 한번 틀어볼게요. 지도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이 욕심들을 주요 포스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노력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보면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구상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게 뭔지를 아무도 몰라.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구상을 설명을 하고 새로운 집과 동네의 조감도를 보여주고 동의를 받아서 이걸 추진하는 게 아니고 뭔가 대통령의 권력의 힘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불안하고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야, 유시민이 세상에 맞는 얘기를 할 때가 다 있네. 이게 뭐냐, 다 아실 텐데 제가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면, 너 왜 이렇게 이재명 네 사람 신고 있어? 그러면서 왜 신고 있으면서 왜 우리들한테 설명 안 해? 저는 왜 신고 있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본인 재판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꼼수 부리고 국민들 속여서 본인 권력 연장하고 권력 공고히하고 헌법까지 바꿔서 연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딱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그걸 유시민이 캐치를 해서 유시민의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대로 가면 필연적 실패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청와대도 여기 반박을 못해요. 왜? 저는 이번에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막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엄청나게 싸우지만 정청래, 유시민 이런 쪽이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이재명 공소 취소라는 목줄을 딱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 나 네 속번이 보고 있다. 네가 네 사람 심는 거, 그거 너 지금 뭐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심는 거 네가 재판 안 받으려고 하는 거지. 우리 그 속 빤히 알고 있어. 그렇게 가면 필연적으로 실패하는 거야. 그 카드는 우리가 쥐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저 얘기하는데 평소 같으면 발끈해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S3님이 탄핵하겠다는 거네 라고 했는데 그것도 수단의 하나일 수 있는 거죠. 아, 오늘은 많은 분이 보시다 보니까 좌파들도 좀 많이 들어왔나 봐요. 아, 좌파들 나중에 놔두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좌파들도 자꾸 듣고 가서 한 명이라도 개몽되면 그게 좋죠. 원래 같으면은 당권에 이르면은 공천권도, 본인 공천도 위험해지고 다 날아가고 끝인데, 지금 정청래를 중심으로 친천계가 뭉치기만 하면 이재명 공소 취소를 목줄로 쥐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공천 생명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열이 물론 잘못된 거죠. 민생을 따지지 않고 여권에서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하면서 이재명 한 개인의, 이재명 피고인의 공소 취소가 쟁점이 된다는 게 그게 잘못이잖아요. 저는 좌파분들 환영합니다. 와서 얼마든지 악성 댓글 하시되 볼륨은 켜놓고 다세요. 볼륨은 켜놓고. 내 얘기를 좀 들어야죠. 우리 지금 실망 말고 지치지 않고 이틀마법 실망하지 않고 저랑 소송해 가면서 민주당이랑 같이 싸우잖아요. 다음 총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저는 민주당이 했던 거 우리가 고스란히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탄핵 남발하고 특검 남발하고 지들 마음대로 하고 상임위 다 독점하고, 난 똑같이 한번 돌려받아야 본인들이 정신, 그게 참교육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저녁자리 하면서 그 얘기 나왔는데, 우병우 수석님도 이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걱정을 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알리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들끼리 그냥 걱정을 하는데, 그냥 느끼시기에 경찰이 지금 사건을 처리 못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들고 있는데 거의 한계에 봉착한 느낌이다. 그래서 그게 뭔가 폭탄처럼 터지기 직전인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터져버리면은 우리 민생이나 범죄 관련돼서 치안이 한 번에 우리가 쌓아왔던 게 한 번에 무너지는 거 아니냐.
진심으로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는 정말로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 일본도 사건 처리가 엄청 지연되는데, 일본의 명예훼손 사건이 왜 적으냐면요, 일본은 사적 복수를 좀 많이 해요. 명예훼손을 당하면 칼 들고 가서 막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사적 구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면은 언제 누가 칼 들고 쫓아올지 모르니까 오히려 명예훼손 관련된 사건이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역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사적 구제. 사적으로 내가 범죄 피해자가, 아니 민주당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보안수사권 폐지하면은 앞으로 어떡합니까? 억울하면 피해자가 직접 나서세요. 검사가 직접 언론 플레이 하세요. 검사가 언론 플레이 하면은 피의사실 공표고, 피해자가 직접 나서라는 얘기는 무슨 사적 복수를 하라는 겁니까? 옛날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라는 거고요. 요새 국가가 국가 역할을 못 해주다 보니까 요새 제일 히트쳤던 드라마가 뭡니까? 참교육. 그리고 또 뭡니까? 김부장.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은 우리가 통쾌하고 저도 재밌게 보는데 사적 구제의 측면이 강해요. 그러니까 국민이 느끼는 거예요. 아, 국가가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적 구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사적 구제가, 보안수사권 폐지가 사적 구제의 활성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곤란하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그냥 통쾌감을 느끼고 마는 거지 이게 현실이 되면 곤란하다. 나의맘님이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진심으로 공감됩니다. 이 보안수사권 폐지 이거 끝까지 같이 막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소송 이거를 우리가 외치기 위해서 입틀막법 우리 좀 끝까지 같이 막아냅시다. 그리고 많이 서명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세요. 제가 많이 모아서 헌법소송, 전 전문가잖아요. 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헌법소송으로 이거는 끌고 가서 여론전 했을 때 우리가 충분한 승산이 있고 법리적으로는 너무나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거 위헌 판결 못하면 헌법재판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올림픽공원의 모임 민심은 특검이지 재검표 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성역 없는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